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기밀보호법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산업기밀 유출 추적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성신여자대학교 길예슬입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를 제안하게 된 배경 등의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산업기밀 보호 관련 법 그리고 관련 연구와 관련된 분석 내용을 설명드린 이후에 본 논문에서 제안을 하는 산업기밀 유출 탐지 및 추적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최근 반도체나 통신과 같은 첨단 전략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주요국들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국내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유출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건당 평균 16억 원에 이르면서 국가 경제 안보와 그리고 안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등을 제정을 하면서 법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 사건당 평균 7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보이면서 법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이 부족하고 또 그런 기술이 부재한 법 제도만으로는 이런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사실 이러한 배경에 있어서는 이런 산업기술 유출 범죄 자체가 굉장히 은밀하게 내부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천적인 차단이 불가능하고 유출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데이터 유출을 발견하기까지 약 200일 이상 소요가 되는 것을 보이면서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 유출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산업기밀보호법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산업기밀 유출 추적 기술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탐지가 아니라 추적인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산업기밀 유출 범죄는 단순히 1차 유출자를 색출하는 데 있어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출 경로와 범위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유출이 됐는지 그리고 중간 경유자는 어디인지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국내외 법을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기술보호법 같은 경우는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6년에 제정이 된 법인데요.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국가 핵심 기술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해외 유출은 어떤 식으로 방지할 것인지 그리고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앞서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기술한 이 국가 핵심 기술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국가 안보 그리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해 제정된 법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유출 방지 조항 그리고 해외 유출 방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었고 벌칙 처벌 조항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술유출법보다 조금 더 강한 처벌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어떤 식으로 영업비밀 그리고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의 영업비밀 방어법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경제 스파이 행위를 금지하거나 민형사적 구제 수단을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법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정부는 이러한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방식으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하지만 기술적 조치와 연계되지 않은 제도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과 제도가 요구하는 산업기밀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기술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적 대책을 어디까지 시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쟁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을 살펴보자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악성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51조에서는 국내 주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파이웨어를 살펴보자면 이 스파이웨어는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단말에 삽입이 돼서 정보를 획득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러한 스파이웨어가 온라인 수색 시에 사용이 된다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 같은 그런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기밀 유출 범죄에 이러한 어떤 기술적 조치가 적용이 된다면 산업기술 유출 범죄 자체는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술적 조치가 사용이 된다면 여기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지만 이런 식으로 논쟁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기술적인 조치가 적용이 된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법 제도적인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종래 산업기밀 보호 기술 그리고 관련 연구와 관련해서 분석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이제 산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DRM 같은 경우는 콘텐츠의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기술로서 인가된 영역 밖으로 이 데이터가 내부 기술이 유출될 경우에 그것을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DRM 같은 경우는 복호화가 가능한 관리자의 기밀 유출을 방지하는 게 어렵고, 또 만약에 파일이 유출될 경우에 그게 복호화된 경우에는 추적이 불가하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DLP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데이터 전송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DLP 같은 경우는 내부자에 의해서 아무래도 이 데이터 전송을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고, 또 만약에 우회되거나 혹은 DRM과 같이 정보 유출 시에는 데이터 추적이 불가능하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에 따라서 내부자의 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밀 유출 보호 그리고 추적의 관점에서 선행연구를 검토를 해봤을 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최초 유출 탐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유출 이후에 추적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 유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밀 유출 탐지 및 추적 기술인 포렌식 태그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장에서는 포렌식 태그가 어떤 흐름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이 기술의 사용 가능성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진행한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렌식 태그는 파일 유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네트워크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유출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과 상태를 탐지하고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1에서 PC2로 이렇게 파일이 유출될 경우에 이 유출을 감지를 하고 그 유출된 시점의 시간과 사용자 단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유출자가 이러한 포렌식 태그가 은닉된 사실을 알고 그것을 뭔가 복호화하려고, 그러니까 없애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이벤트를 탐지해서 기밀 파일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그 행위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최초 유출자와 유출 이후의 유출 매체 그리고 중간 경유자까지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 포렌식 태그의 흐름을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 포렌식 태그 같은 경우는 기밀 파일이 생성되는 시점부터 파일의 은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한 탐지 주기마다 사용자의 정보를 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이전 사용자 정보와 현재 사용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터가 유출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 정보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정보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이상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다음 탐지 주기를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렌식 태그의 삭제나 변조를 시도할 경우에는 그 이벤트를 탐지를 하고 즉시 이제 그 기밀 파일을 암호화하고 데이터베이스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이 포렌식 태그라는 것이 은닉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내부자의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을 탐지하고 무결성 훼손을 탐지하는 그런 수신된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산업기밀 유출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진행한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데요. 산업기밀 파일이 이제 N개의 노드를 거쳐서 유출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포렌식 태그는 설정한 탐지 주기에 따라 동작을 하게 되고, 파일 같은 경우에는 랜덤한 파일 유출 주기에 따라 유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이 현재 위치한 노드 정보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정보를 비교해서 유출을 탐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 파일이 노드 N개를 전부 거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실험은 총 2가지를 수행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탐지 주기와 노드 수에 따른 정확도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노드 수가 이제 10개에서 200개까지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고 파일 유출 주기는 이 TU, 여기서의 TU는 시뮬레이션 상의 시간 단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유출이 2에서 30까지의 랜덤한 값으로 지정이 되고 탐지 주기의 경우는 5, 10, 15의 고정 주기와 그다음에 5에서 15까지의 랜덤한 주기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 X축 노드 수 같은 경우에는 유출 규모를 나타낸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자면 유출 노드 수에 상관이 없이 실시간으로 평균 7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최대 이제 95.95%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탐지 주기가 파일 유출 주기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유출 노드를 탐지하는 과정이 누락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이제 탐지 주기를 너무 짧게 설정을 하게 된다면 과도하게 이 포렌식 태그가 자주 반복을 하게 됨으로써 어떤 부하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나타난 이 OTU라는 가장 작은 탐지 주기에서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적절하게 탐지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 내의 기밀 파일의 보안 등급에 따라서 조금 중요도가 높은 기밀 파일의 경우에는 이 탐지 주기를 적게 설정을 해서 조금 메모리 파워를 소모를 하더라도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실험을 통해서 산업기밀 유출의 전체 경로를 추적하고 유출 규모의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탐지 주기와 유출 주기가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탐지 주기 그리고 유출 주기에 따른 정확도와 지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탐지 주기가 2에서 50까지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노드 수는 200개로 고정을 하고 파일 유출이 1에서 10, 11에서 20, 21에서 30, 31에서 40까지의 범위 안에서 랜덤한 값으로 유출이 된다고 가정을 할 수 있고 실험 결과를 살펴보자면 이제 파일 유출이 긴 주기를 가질수록 정확도가 상승하고 지연도가 하락되는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탐지 주기가 길어질수록 탐지 정확도가 하락하고 지연도가 상승한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 및 국가의 핵심 산업기밀 유출을 신속하게 탐지해서 신속하게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수사 절차를 제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래의 수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매체를 획득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렌식 태그라는 어떤 기술적 조치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과정을 축소함으로써 상당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산업기밀 보호 관련 국내 법 제도와 현황을 분석하고 종래 산업기밀 보호 기술 및 관련 연구의 특징과 한계점을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토대로 산업기밀 유출 탐지 및 추적을 위한 포렌식 태그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본 논문은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을 해서 추적 가능성을 입증을 하고 종래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을 해서 산업기밀 유출의 전체 경로를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렌식 태그 도입을 통해서 산업기밀 유출 수사를 절차했다는 것이 기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안티바이러스와 같은 포렌식 태그를 방해하는 환경을 가정을 하지 않았고 또 단일 유출 시나리오만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안티바이러스와 같은 실제 환경과 유사한 상황에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또 능동적으로 탐지 주기를 설정하는 상황 적응적인 포렌식 태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